524번째요. 저 발열망자를 봐야 되는데요. 이 발열망자가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컴퓨터 바탕체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게 바탕체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히는 이게 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두 관대가 틀려 있는 상황이죠. 이게 발열망자 정확히 쓰려면은 이게 6달러로 쓰지 말고 달러로 써야 되고, 이게 인구왕자로 쓰지 말고 줄기정이라는 글자를 써야죠.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이 달을 짜오고 6달을 구분하지 않고, 또 요 글자도 줄기정이라는 글자도 이제 설문에서 이걸 줄기정으로 풀렸기 때문에, 줄기로 풀려있기 때문에 이제 줄기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줄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갖다 표현한 글자예요, 이게. 근데 설문에자에서 이게 이제 땅 위에서 싹이 돋아난 모양과 관련돼서 설명하면서 줄기라는 뜻이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요 글자를 요 글자하고 또 구분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바탕재 얘기고 있는데, 바탕재에 조정정자를 갖다가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게 아홉째 청간임자고, 임진월 할 때 아홉째 청간임자고, 이게 이렇게 쓴 글자는 줄기정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음이 정이 된 것이 요 글자가 따라 정인데, 근데 글자는 이 글자를 써놨다. 이렇게. 이게 잘못된 글자 아니에요? 예. 이런 글자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교육인적 작업부에서 교육용어자 가운데 10글자 고쳐서 쓰라 이거예요. 강할 강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 이거죠. 그 가운데 10글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라. 또는 10글자만 그렇게 지정이 있어요. 10글자 좀 쑥 써주세요. 예? 10글자 쭉. 다 기억 못해. 다 기억 못하는데 기억은 것만 써볼까요? 다음에 써주세요. 이렇게 카톡에 올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 이렇게 쓰라고 있고, 제 머리를 너무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차늘할 양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했고, 끊을 절자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했고, 강할 강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 지금 몇 글자 생각났어 지금? 네 글자. 오늘 명자도 이 글자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했고, 갑자기 모르면 더 생각이 안 나. 금방 벌써 생각날 때마다 하잖아 지금. 또 뭐가 있어? 카톡에 올린다 그랬습니다. 예? 홍문수는 카톡에 올린다 그랬어요. 아니 카톡에 올린 건 올린 거이고, 지금 생각해보자 그거지 지금. 아니 자꾸 10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생각났네. 많이 생각하면 절반 했는데. 아니 지금 생각날 때마다 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서로를 같이 세 글자 더 생각나는데. 뭐만 생각. 그만 생각해도 돼요? 예. 하여튼간 어쨌든 간에. 응? 신우임, 감나무감. 그렇죠. 감나무시. 그렇죠. 루이 잡자. 이렇게 써야 될 걸 이렇게 쓰라 했고, 그렇지. 우리 선생님 유동규 선생님 도와줬네. 예. 이렇게 쓰라고 했고, 또 있는데. 예. 감나무씨도 있어요? 감나무시. 아니 감나무 시자는 없어. 왜냐면 감나무 시자가 교육용한자가 아니야. 1800자 안 들어가. 요건 1800, 지금 1800자 가운데. 어쨌든 간에 뭘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글자 말고 고치라고 치면 이런 글자 다 고쳐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런 글자 이렇게 쓰라고 다 해줘야 돼 지금. 부지기수로 나나. 그러니까 10글자 딱 고치라는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세대들 같은 인간들 그것밖에 10글자밖에 안 챙긴단 말이야. 챙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니까 그렇게 못 챙기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한자 교육이 한문은 사람들이 해서 문제라니까. 내가 그 얘기해가지고 뭐 한문교육자한테 떨려나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이 글자를 대충 하고 가. 정확히 몰라. 아니 물론 저 망을망자를 갖다가 아니 발을망자를 갖다가 서예 오신 분들 서예의 예자가 뭐 예술이라는 것이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좋게 쓰려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예 오신 분들이야 뭐 어떻게 해서 쓰지요. 그래서 제가 있죠. 이게 본자가 이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음역 글자 이게 망이라는 글자가 이게 음역 글자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가지고 땅에 서가지고 눈으로 지금 달을 바라보고 있는 걸 갖다가 표현한 글자인데 호대로 오면서 최초로 이렇게만 표현됐어요. 이렇게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과 눈으로만 표현됐어. 나중에 눈으로 뭘 본다? 달을 본다고 해서 달의 형상이 추가되고 달의 형상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대로 정형화시키면은 사람의 강조된 눈동자 강조된 글자가 신의 신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달을 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서 있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본자의 글자가 본자. 이 글자의 우리가 오늘날 발할망자의 본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근데 호대로 오면서 사람이 눈으로 달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래서 바라다의 뜻이 나오는데 망이라는 음의 글자가 이 글자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화 신자 대신에 음역 글자를 갖다가 집어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그걸 이렇게도 잘못 쓰고 있지만은 근데 의도적으로 서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니까요. 쓸 수 있는데 제가 창덕궁 있잖아요. 창덕궁에 후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창덕궁에 가면 후원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후원으로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또 제가 모교 성균관대학교 다 먹었다. 운동장하고 딱 학교 다닐 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성대가 이렇게 있고 창덕궁이 있으면 이게 운동장에서 이 담이 사이에 담이 쳐져서 이렇게요. 그 창덕궁이 가을이 되면 막 단풍이 고 보기 좋단 말이야. 이게 사람도 없어. 김밥 하나 그러면 그땐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김밥 하나 들고 이게 몰래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서 김밥 먹고 소풍 갔다 와.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한번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갔더니 다래나무 있잖아요. 다래나무. 다래나무가 덩굴 이만해. 그래도 막 다리 중중중 이랬더라고요. 이게 진짜 지리산 깊은 숲속 같더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창덕궁 후원 쪽으로 나가는 문의 이름이 편액이 이렇게 써 있더만요. 이렇게 편액에 이렇게 써 있더만요. 이게 서예는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오늘날 이게 오늘날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망할망자를 갖다 궁궐안에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러잖아요? 망할망자 이게 본자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궁궐이 임금과 관련되는 거 이제 굳이 출기정자를 안 쓰고 임금왕자 썼어. 또 가는 거지 서예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 망춘문이라고 그 문이 망춘문. 거기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사진 찍는다니까요. 책 쓸 때 자료 쓰려고. 근데 그런데 이런 글씨가 서예에서는 가는 거지만 이제 정확히 쓰려고 이렇게 쓰면 임금왕자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줄기장자 써야 되고 이제 옛날 글자가 이거 오늘날 자주 쓰인 글자를 치려면 망할망자에다가 다룰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글자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 세개 자소가 되는데 이 망할망자 이게 고문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어요. 없잖아 있는데 저도 100% 확신을 못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글자의 자원이요. 이 글자가 호대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상황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상황. 그러니까
개자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걸 사람이 짜봐가지고 사람이 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숨어 들어간 모양에서 뭐 없다 일타 뭐 이런 것이 망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막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옛날 볼 때는 이렇게 표현됐다니까요. 사람이 없잖아요 이놈이. 그것이 그 형태가 허익들이 생겨나면서 요 형태에서 허익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이런 형태가 보이고 그것이 완전히 유리한 틀면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 이 형태란 말이에요. 이 형태. 이것이 없는 형태. 이렇게만 표현되는 형태. 이렇게만 표현되는 형태. 이거 뭐이냐 이거예요. 이게 고민이 많죠. 자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 이 글자의 자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틀릴 수 A라고 하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정확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 상태에서 칼이 분열해진 형태로 봐요. 칼. 쓸모를 잃은 상태. 그래서 일타 없다. 쓸모 잃은 것이 일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제기를 안 쫓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이를 망자 없을 망자 망을 망자고 다리 형태는 뭐 다리 형태에서 나와 보이고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에서 나오는데 설명에서 줄기로 풀이하면서 줄기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사람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달을 바라보고 있는 데서 바라다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음역글자가 들어가지고 발을 망자가 됐대요. 그거 제가 35년 동안 문자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 선생님도 연구를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글자가 과연 뭐일지 연구를 해가지고 글도 써서 발표도 하시고. 근데 확신을 갖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있죠.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정확히 한자를 설명을 하고 치면 있죠.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글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뭐 그런 것을 우리 여지로 남겨놓고요. 연구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자 발을망자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앞에서 없을망자가 259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공예장편 제9장의 모든 한자가 그래서 교육이 된 상황인데 그걸 바탕으로 뭐 우리 선생님들 풀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히 보도록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자궁에게 일러 말했다. 공자가 자궁한테 말했다 이거죠. 너하고 아내 가운데 누가 나오냐 이거죠. 그게 자궁이 말했어요. 제가 없지 해오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문일기십이란 말이 나오는데 문일기십 사자성어로 문일기십이란 말이 쓰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이거죠.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는데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겸친사인데 그래서 공자가 말했어요. 내가 아내하고 같지는 않다 이거죠. 나는 내가 해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죠. 공자가 아내를 갖다 가장 아꼈잖아요. 뭐 그 아낀 상황일 수도 들으려면 자 그렇단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저 공예장편 제10장의 신춘한자인데요. 낮주자네요. 낮주자. 낮주자를 보면요. 낮주자를 보면은 한자라는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해요. 한자라는 문자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이렇게요. 뜻이 낫이잖아요. 나무. 우리가 나무를 트다는 나무 목자라든지
물고기를 뜻한 물고기 어자 같은 경우는 나무를 그래서 피해놓고 물고기 어자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들어서 피해놓으면 돼요. 낫은 어떻게 피해놓느냐 이거예요. 추상적인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자가 추상적인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옛날 사람들이 고민했을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많다고 치면 고민할 사람도 고민했겠죠. 근데 한자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상형에서부터 출발되잖아요. 어떤 물체를, 낙과 어떤 밀집한 어떤 물체를 들어서 빼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추상적인 뜻인 낫을 나타내기 위해서 낙과 밀집한 어떤 물체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한자라는 게 상해에서부터 출발돼. 그림 문자잖아요. 그림 문자. 자, 그러면 오늘날 아이들한테 낫을 그려보라 이거예요. 낫. 대낫. 대낫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게 도화지를 딱 갖다 가지고 그려보라 이거. 그러면 뭐부터 그릴까요? 네. 해부터 그리겠죠. 해. 둥근 해가 떴습니다. 뭐요? 그 해가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손으로 붓을 들고 해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낫을 나타내는데 그걸 그대로 펴놓은 거예요. 지금 손에 이게 손이죠. 사람 손 붓이요. 붓털이 달린 붓을 들고 해를 그리고 있다니까.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이게 글석자하고도 혼동이 됐는데 아침 단자로 바뀌어요. 해가 뜨는 아침 단자로 그대로면.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옛날 글자를 놓고 보면 이게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냥 날을 들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어떤 수평선 지평선 위에 해가 뜨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가 아침 단자 아니야? 아침 단자로.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글자가 낮추자에 낮추자. 어릴 것이 없죠.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각골문이나 근문 형태 보면 그때까지만 근문 자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해만 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렇게만 하셔라 주시고 요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해서 뭐 의미 역할하는 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글자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잘 침자네요. 침대올 때 쓴 글자. 회의자인가요? 예? 회의자예요? 해자가 아니고 상인자로 봐야지. 네, 그래 손이 있고 붓이 있고 해가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잘 침자인데 잘 침자가 본자를 알아야 돼요. 본자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침상에다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차이점이 요 형태가 요 형태. 그러니까 요렇게 쓰이는 글자가 그대로 오면서 생략이 돼가지고 이렇게 쓰인 거예요. 요 부위가 생략됐죠. 여기 요 부위. 요 글자의 원래 형태가 요 글자인데 요 글자는 두 개의 자소로 볼 수 있어요. 요 글자하고 요 글자로 두 개의 자소로 볼 수 있어요. 자, 요 글자 지역이 문자에 보이는 글자죠? 세추 아니 빛. 그렇죠. 빛자로 관련된 비추라는 글자. 비추. 빗자루로 쓸고 닦고 뭐 할 때 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쓸 소자도 어떻게 돼요? 손을 한번 더 붙여가지고 청소할 때 쓰이는 소자, 이게 쓸 소자 아니에요 지금. 쓸 소자. 청소할 때 쓰는 소자. 여기도 비추자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영이 부자의 이 비추자에서 집안을 청결해야 할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지영이 들인 사람을. 지금 오늘날 우리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세탁기하고 청소기가 그 집안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아주 큰 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쓰고 닦고 있다고. 빨고 지엄이 문자에 보이는 요글자가 비요 빗자루. 자,
여기에 요 비추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우리 저 수수빗자루 같은 거 생각해야 돼. 옛날 분들이 빗자루를 갖다 쌀이나무 같은 건데 쌀이나무를 마당 쓰는 빗자루잖아요. 방 쓰는 빗자루는 수수대 있죠. 수수대를 잘라가지고 수수대 이삭줄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수술을 털고 나오면은 잔가지들이 많아. 그게 잔가지들. 그걸 갖다가 묶은 거야 이렇게 대가 이게 세 개가 있다고 봐야 돼. 이게 묶은 형태야 이게 수술 줄기에 잔가지들이 이렇게 무성하고 이걸 묶은 형태고 대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개로만 펴냈어 이게 세. 한자에서 말하면 세 개로 쥐는데 수대를 세 대인데 거기에 이삭줄기에 잔 가지들이 있고 그걸 묶었다니까.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거죠. 수원건자로 썼는데 수원건자가 아니에요. 뭐 청소가 수원 옷감 같은 걸로 뭐 닦고 보니까 수원건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 글자가 수술대 같은 이삭줄기에 잔가지들이 무서우고 그걸 묶은 형태고 대가 되는 부분을 세 개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 글자가 그거는 비추자. 그 비추자에다 손을 달라붙으면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쓴다고 해서 쓸 소자인데 청소할 때 쓰는 소자고 그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여 원래인데가 집안을 청결히 하는 지영이 글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비를 갖다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추자하고 또자하고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청소하고 있는 상황을 폈는데 조금씩 쓸어 나가는 상황 관련돼서 그래서 조금씩 할침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조금씩 할침. 빗자루로 청소하는 부분을 조금씩 쓸고 나가는 상황 관련돼서 조금씩 할침이라는 글자라고. 근데 호재로면서 이게 빗줄자하고 또자가 두 글자가 위아래로 쓰이니까 어떻게 반개장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좀. 그래서 요 수건자처럼 보이는 요 부위를 생략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해놓는데 사람이 달라붙으면은 침은 침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침범하다요. 사람을 갖다가 범하는 상황 관련돼 가지고 침범할 침자 어디 있어요 우리 책에? 침범할 침자가 있고 침략을 뜻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적실 침자 물에 적신다고 해서 침식되다 뭐할 때 쓰는 글자예요. 침투하다 뭐할 때 쓰는 글자. 적실 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침은 침인데 집에 이거 조각장자가 침상 관련된 글자예요. 침상. 여기 침상을 이렇게 눕혀진 침상을 세워서 펴는 거예요 지금. 이 침상 관련된 글자예요. 그 침상인데 왜 조각이야? 옛날에 나무 조각 같은 걸 침상을 만들었던 거야. 이걸 세워서 이렇게 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때. 이게 살모네자에서 이걸 갖다가 이 글자를 갖다가 뭐이죠? 조각판자. 조각 아니 가르판자. 판목야라고 있다니까 이게.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설명에서 이 글자를 갖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조각편자를 갖다가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서로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같은 글자야 사실은. 요것과 요것이 같은 글자야. 요건 조각장, 요건 조각편. 근데 요 글자는 설문에는 요 글자 풀이가 없고 요 글자 풀이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판봉야라고 이렇게 풀렸어. 나무를 갖다 갈랐다. 그 나무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된 나무를 갈라서 좌측은 이렇게 되고 우측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요 글자가 나오고 여기서 요 글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판봉야가. 그래서 나무를 이 조각편자라든지 조각장자를 나무를 이렇게
여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오른쪽의 형태는 조각글자가 되고 왼쪽에 조각장자가 되고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이라니까요. 100% 장담하는데 이게 나무를 자른 상태가 아니에요. 나무를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가지에서 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눌 수 있나 사실은. 침상을 갖다 표현했어요. 조각편도 침상이에요? 그렇죠. 조각편도 침상으로 봐요. 저는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불사책을 단행으로 쓴 사람 아니에요. 불사책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 불사책에서. 자, 집에서 침상에서 잔다고 해서 이 글자는 음역 글자들 잘 진짜예요. 근데 그래서 뭐요? 저 잠잘 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때 여기서 매가 되면서 집에서 침상에서 잠는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매불망할 때서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야 될 글자가 싸울 글자예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한자 가르치신 분들이 왜 한자를 갖다가 연구를 안 해보고 그냥 대충 그냥 뭐 설문회잖아 뭐예요 인터넷 자료 같은 거 인터넷에 네이버 한자 사전 이런 데 보면 잘못 설명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그대로 따라서 답 쓰고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랑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무 목자하고 바로 요 글자가 달라붙었는데 요 글자가 이 글자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를 중국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오늘 아니 요 글자 이제 본자라고 봐야 돼. 여기에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글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뭐예요? 산바는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글자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거? 머리가 산발이 된 사람이 허리가 굵은 사람 손이 있고 거기 지팡이가 있어 이렇게. 지팡이. 이 글자가 바로 요 글자 옛날 글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분명히 지팡이로 돼 있잖아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라는 그런 데 있죠. 옛날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의술 발달해서 나이 많은데 옛날에는 지팡이가 권위 상징물이에요. 지팡이가 권위 상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사계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지팡이를 갖다가 선물로 줘요. 안서고 오고 지팡이를. 그게 지팡이가 뭐 청려장이지만은 청려장이라는 지팡이. 명아주몇째 써서요. 청려장이라는 지팡이인데. 근데 오늘날에도 밴드 마스터 보면 앞에서 이렇게 지우는 사람이 몽둥이 들고 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면 진선미의 진이 이렇게 줄잖아요. 그거 그런 지팡이 생각해야 돼. 저 교황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뭐 루이 14세 이런 자화상들 같은 데 보면 오콜 왕홀이라고 해가지고 지팡이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연주하는 사람, 교향단 연주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그것도 지팡이 일종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권위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옥으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정교하게 옥으로 만들. 우리 책에 우리 책에 지금 공갈표자로 가서 그러니까 옥으로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 글자에서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요 글자가 누가 만들어요? 장인이 만들겠죠? 그래서 장인 문자를 이렇게 써서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 글자고. 요 글자가 여기서 정의된 요 글자가 지팡이에서 정의된 요 글자가 장인 문자를 붙인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라고요. 이 글자 뭐예요? 공개할 교자잖아요. 공개할 교자. 이거 공개할 교자예요. 공개할 교자. 옥 같은 걸로 만들어서 옥으로 지팡이를 만들라고 지금 가느다란 지팡이를 만들면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겠어요. 오늘날에 그냥 흔한 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옛날 문화를 알아야 돼. 옛날 사람들이 권위상징문 지팡이 관련되는데 옥 같은 것을 만든 지팡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나온 글자 공개할 글자예요.
그래서 요걸자도 요것이 상고할 고자가 되는 거예요. 늙을로 그러니까 오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오래 산 사람,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고할 고자 아니에요 지금? 교가 고가 됐지만 고가 호가 될 수 있고 호가 호까지 바뀔 수 있고 이게 호가 되고 이게 나무가 썩었다고 해서 썩어졌죠. 썩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불우예요. 불우의 명고 홀때 쓰는 불우.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은 아마 후목불가주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후목불가주. 후목 문자 분토지장하고 합쳐서 사자서 후목분장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후목불가주. 썩은 나무는 불가 색일조자 색일조자인데 요골자를 같은 의미로 읽기는 요골자로 바꿨을 수도 있지만은 썩은 나무는 책임질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저 아이들 교육할 때 제가 많이 써본 거예요. 아이들 정신 차리라 이게. 썩은 정신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1등은 학교에 한 반에 30명 있다고 치면 30명에 1등도 있고 30등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가 1등하고 어떤 애가 30등을 하냐 이거예요. 1등은 하는 애한테만 선생님이 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하고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똑같이 다 놓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이 나오면 30등이 나와요. 그 1등은 뭐이냐? 내가 이렇게 편히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애쓰는 부모 같은 걸 생각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정신 차리는 것이 썩은 정신이 아닌 정신이야 지금. 꾸먹이 아닌 거죠. 근데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졸고 있고 그러면 30등이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고. 네. 근데 이 저 공부할 교자가 저 앞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것 같은데 44번째 글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요, 그때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하는 글자가 독수리를 때 쓰이는 수리조자네요. 수리 아니 세 줄자를 써야 되죠. 수리조라고 있는데 수리가 독수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수리의 그 수리죠. 독수리의 독자는 무슨 자 써야 돼요? 대머리 독자죠. 대머리 독자. 독수리에 머리가 없어요. 새들이 열이 많아요. 새들이 몸의 평균 체온이 42도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온도계에 42도가 표시 눈금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42도면 이거 혼절해서 죽는 상황이요. 근데 새들은 그까지 체온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체온이 높으니까 특히 피가 많이 몰린 데가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가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털이 없는 거예요. 학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털이 없어요. 학을 갖다가 단정하기라고 하잖아요. 단정학. 학을 달리 단정하기라고 하잖아요. 붉을단자에다 정수리정자에다가 화갑자를 써서 그게 붉은 정수리가 오살토살하고 털이 없이 오살토살 붉은 살이야 그게 오살토살해가지고 학의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수리 정자가 붉어요. 오살토살하다고요. 털이 없이 붉은 기운으로 이렇게. 근데 그냥 독수리에 수리만 써서 수리조자인데 두루줄자하고요. 두루줄자하고 세줄자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두루줄자에 있는 글자는
농토에 농토 사과 경지지역 이런 농토가 있을 때 농토에 곡물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는 걸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빽빽하다 뜻도 있는 글자인데 빽빽하다 뜻은 나중에 뭐예요? 다시 벼자를 한번 붙여서 이 곡물이 대표 이제 벼니까 벼자를 붙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거 주가 됐지만 이거 조로 바뀌었는데 빽빽할 줬자. 오밀조밀하다 할 때 쓴 조자가 바로 이제 오밀조밀하다. 그리고 이렇게 빽빽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수리 시설이 잘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농수로의 입구를 갖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포도농에서. 거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요. 물이 두루두루 고록의 수로 속에 농토 속에 주입이 되는 상황 관련돼서 두를 줄 줄 알고 그래. 두를. 빠짐없이 골고루요. 그리고 빽빽이 이제 곡물이 자는 것은 벼자를 붙였다 이거죠. 그 두를 자가 여기서 빽빽할 조가 되는데 여기서도 조네요. 그 다음에 세마에서 나온 글자. 세마에서 나온 글자가 세 줄자죠. 그래서 세 가운데 소리를 듭니다. 자, 그렇다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똥 글자니. 재롱 선생님 어렵지 않죠? 뭘 어려워. 진짜 한자 박사 다 됐으면서 한자 박사 다 됐으면서 뭘 선생님 어렵다고 다른 건 다 어려운 이제 건데. 빨라지셨네. 네? 이제 빨라지셨네. 숫자 첫 시간 되시고 되면 한 시간이니까 이제 숫자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빨라졌다고요? 쓰는 것도 빨라지시고 어, 첫 시간 되면 늘려서 좋고요. 한스가 익숙해져서. 네네. 자동. 이게 똥문자예요. 오늘날의 글자를 보면은 쌀미자 오고 다를 리자가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를 리자 정자는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를 리자 정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를 리자는 오늘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정자가 아니고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써야 맞아요. 다를 리자. 이 가운데 이게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요. 이 다른 글자가 사람의 본 얼굴과는 다른 형태의 가문 같은 걸 쓰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데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있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요.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요. 두 손을 들어 올려가지고 자기 얼굴과 다른 가면 같은 걸 쓰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받전자가 아니고 이게 가면의 형태로 해야 돼. 머리 생각사자에 쓰이는 이걸 이제 머리에 관련인데 머리에 쓰는 가면을 갖다 피는 거예요. 이건. 그 두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쪽 손, 오른쪽 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팔 부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리를 맞바로 올려 붙여서 이렇게 쓰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 이게 다른 입자예요. 근데 요 글자는 그걸 간략해서 원래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이게 다른 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흔히 다른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걸 이제 정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옛날 글자를 봐서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간략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글자냐 하면 그 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글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야. 이게 쌀글자가 맞고. 쌀미자 옛날 글자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벼가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데 이 이삭 부분에는요. 이 이삭 줄기 부분에 알갱이들이 여러 개가 달라붙어 합쳐서 많은 걸 몇 개를 줄인다고? 3개. 이게 쌀미자에 있는 거죠. 이삭 줄기에 곡물의 알갱이 나날들이 이렇게 다니고 여기서 그 형태에서 호재로 오면서 이삭 줄기 부분이 반드시 내려오고 글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세로액 가로액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상계된 쌀게 이렇게 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이게 쌀입니다. 미국상 할 때 쓴 글자, 현미 백미 할 때 쓴 글자예요.
그리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다리자가 아니라는데 이 형태에서 쓰여지는 이 형태를 이렇게 쓰고 그걸 이렇게 쓴 글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쌀알갱이들을 이렇게 삼계된 쌀알을 이렇게 펴놓고 재 같은 걸 쓸어 담는 그런 키. 까부는 거. 그렇죠. 이제 까부는 것도 키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잡다한 거 이렇게 집던 그것도 키라고 하지 않나? 키라고 안 하는데. 키라고 뭐라고 그러죠? 재 같은 거다. 그렇죠. 재 같은 거 담는 걸 뭐라고 그래? 이제 우리 이제 아니 그것도 생각났다. 무심코 그걸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삼태기 삼태기? 그렇지 맞아. 삼태기. 삼태기 같은 걸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삼태기. 삼태기를 갖다 두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 삼태기 같은 데다가 뭐 흙 같은 걸 그려 모으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옛날에 있죠. 저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 가면은 제 같은 화장실에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옛날 시골 화장실에 돌 같은 거 돌 위에 놓고 재 같은 걸 옆에다 써놓고 이거 응가르고 난 다음에 재를 여기다 뿌려 가지고 이걸 퍼내 또 그래서 한쪽에다 쌓아뒀다 나중에 거름으로 써. 그럴 때 거름으로 쓸 때 이거 파갈 때 삼태기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가거든. 삼태기 담아서 그 옛날 경험을 요즘 아이들이야 그런 경험을 못 해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펴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이게 재 같은 것이 무슨 똥 같은 걸 피에다 담아서 이렇게 옮기는 상황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것자가 이게 소전에서요.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소전에서 쌀 힌트를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삼태기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이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이 다리자처럼 쓰이고 있는 것뿐이야. 이 다리자가 아니에요. 두 손과 삼태기 같은 걸 펴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삼태기에다 똥을 담아서 옮기는 상황을 갖다 펴는 글자가 똥글자. 분용을 뜻은 글자. 개분. 작동을 개분이라고 그러죠. 문자가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쉬었다 가죠. 쉬었다 가자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끊고요. 시험시험 갔다 오겠습니다.